1분 체크인 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기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3부, 여러분 3부에서 제가 우리한테는 메타인지 설명드리셨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두 마리 새가 있어요. 두 마리 새 중에서 우리는 이제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새에게 먹이를 줄 거예요. 항상 그 새는 멀리 있었거든요. 마음 챙김은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 안에 두 마리 새에서 한 새는 세상 속에서 먹이 먹고 싸우고 울고 웃고 노는 새예요. 또 한 마리 새는 저 나무 끝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새예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한 발짝 떨어지는 그 새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호흡이라는 말뚝에 중심을 두고 지금 여기, 호흡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현재, 지금 여기 머물면서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지나가구나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 지금 여기. 돌아올 곳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저 멀리서 헤매고 있거든요. 숨 쉬어야지. 지금 여기 호흡으로. 이렇게 메타인지를 더 먹이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의식의 두 측면에서 한 마리 새를 키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존 카bat-zin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카bat-zin이라는 분이 이제 동양의 명상을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1980년대, 90년대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다시 서양에서 연구가 되게 아주 큰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내 생각이 현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뭔 일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현실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 뇌는 현실이라고 지각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예를 들어서 그 수영선수들 보면 그 스타트 라인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수영하고 있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뜨면 이게 추동력이 떨어지니까 이미 뇌는 뛰고 있어요. 이미 뛰고 있고 뇌는 자기가 뛰고 있다 생각하고 휙 하면 그대로 그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한 것이죠. 근데 이건 또 단점이에요. 어떤 단점이 있냐? 우리는 우리가 실컷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것을 사실인 양 믿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걱정이나 불안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주로 하는 그 취미생활 중에 하나는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또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걱정이나 했으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면서 괴로워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또 당신은 아이가 어떻게 될까 또 상상할 거라고. 그때 소리를 내서 상상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상상했어. 생각이야 라고 소리내서 말하면 한 발짝 생각에서 물러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뇌는 생각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생각일 뿐이지. 이건 걱정인 거야. 나의 생각인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예측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과거를 반추하면서 생각합니까? 이건 생각이야. 나의 상상이지. 나의 예측이야.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해 보세요. 그건 자유로워집니다. 한 발짝 떨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흐름에서. 자,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유명한 실존주의 상담가, 철학가가 있어요. 그분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힘과 자유라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결정한다. 아까 제가 여러분 자동화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의식적으로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사람 보기만 하면 화나는 사람 있잖아요. 와 이거 바로. 근데 또 갓난아기 보면 보자마자 와 이렇게 하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나죠. 어떤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화되었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이면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한 발짝 떨어져 숨 쉬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무의식적으로 재빠르게 발음되는 속도 이 가운데 숨 한번 쉬어야지. 이게 4분의 1초예요. 이 4분의 1초의 선택의 공간이 생겨요. 늘 하던 충동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숨 쉬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가로라는 선택의 공간, 이게 바로 힘과 자유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키워진 대로 살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삶을 물려받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내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 한번 쉬어야지. 늘 하던 충동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틈, 그게 4분의 1초, 1초가 안 돼요. 그 틈이 4분의 1초예요. 이 힘과 자유의 공간을 확보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무의식적으로 마음은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충동적으로 끌려가 살 것이냐? 아니면 숨 한번 쉬고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명상에서는 호흡을 보라. 숨 한번 쉬어야지. 그 숨 쉬어야지 하는 그 의도가 4분의 1초거든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그게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 키울 때 얼마나 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이 때릴 때도 있고요. 악담을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키우다 보면. 진짜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행동과 그런 말 하기 전에 4분의 1초. 숨 쉬어요. 이건 효과적인 게 아니지. 상태만 악화될 뿐이야. 다른 선택의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중심으로 4분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1분 마음 챙김이에요. 우리가 마음 교육한다고 내 마음을 길들이겠다고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일상에서 멀어져서 저는 명상한 이유가 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삶에 떨어져서 가면 그냥 산속에 살면 되죠. 우리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은 삶 속에서 분명히 살아야 했어야 된다. 첫 번째가 1분 마음 챙김이에요. 여기는 아마 학생도 있을 것이고 회사원도 있을 것이고 주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일을 하실 거예요. 1분 마음 챙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내 중심으로 오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편한 감정이 욱 하고 올라왔을 때 이걸 전문용어로 어떤 분이 개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누가 딱 했을 때 그 불편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찰하는 대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와 자기 돌봄에 대해서 4가지로 실전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이나 직장인이라면 또는 어떤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또는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때 내가 그냥 일상으로 가서 일상의 모드로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내 모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의에 가게 된다면 내가 이번 회의에서는 조금 차분하게 경청을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또 내가 몸이 아픈 친구를 위로한다면 친구가 너무 우울해서 힘드니까 내가 좀 에너지를 좀 띄워서 힘을 줘야 되겠어. 나한테 필요한 게 힘이야. 이렇게 순간순간 일상의 장에 넘어갈 때 내 몸과 마음을 그 상황에 맞게 정돈하는 연습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깊고 느리게 3번을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뭐가 중요하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태도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회의에 실려갔다가 실려 나올 때가 많아요. 제정신을 갖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어려운 사람 만날 때 남편과 배우자와 또는 시댁 식구와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될 때 지금 나한테 어떤 태도가 필요하지?
자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심호흡 3번이면 됩니다. 자, 편안하게 자,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자, 종소리와 함께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온몸 편안하게 하시고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코를 통해서 에너지 생김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보냅니다. 내 몸과 마음을 편하게 정돈하시면서 코를 통해서 에너지 마시고 깊고 느리게 천천히 내뱉으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 천천히 눈을 한번 떠볼까요? 자, 심호흡 3번 하면서 뭐 처음 해봤지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라고 자문을 한번 해보셨죠? 자, 혹시 자문해보시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네, 저는 차분함 생각했어요. 아, 차분함이 필요하다. 옆에 남성분께서는 저는 편안함. 편안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는 수많은 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에 들어갈 때 제정신 같지 않고 일상에 가지 않고 모두를 바꿔서 3번 심호흡하면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어떤 태도야. 내 마음과 몸을 바꾸는 거. 우리가 에어컨도 모드가 있잖아요. 절전 모드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모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때 내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배우자와 대화해야 되겠어.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편안하게 하자.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1분 마음 챙김입니다. 심호흡 3번과 함께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지 자문해 보는 것. 이게 1분 마음 챙김. 자, 2번째 실전입니다. 여러분, 2번째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 훅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욱하게 하는 소리들이 여러분 많이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상치 않게 훅 들어오는 소리들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일상의 길 지나가다가도 불편한 매너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불편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 아마 지금도 거기서 노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부모는 또 영원한 부모거든요. 또 컸다고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감정을 자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자, 여러분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 제가 써놨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저는 꼭 성공이 어떤 돈이나 명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상태. 저는 이게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면 저는 성공이다 생각하는데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내 마음의 충동과 습관과 자원을 관리해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관리거든요. 이 불편한 감정을 맞닥뜨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까? 이것도 우리가 연습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 방법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 한다? 스탑. 딱 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훅! 너 왜 왔어? 라고 딱 들어왔을 때 뭐야? 지가 뭔데? 여기 입에 네가 뭐야? 말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마음속으로 스탑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내서 스탑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스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떤 갑작스러운 순간에 거기에 훅 들어오면 순식간에 인간의 뇌에서 감정의 뇌와 본능의 뇌가 있거든요. 감정의 뇌, 이 변형계가 작동을 시작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확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때 변형계가 막 작동을 시작할 때 언어화시켜서 스탑이라고 말하면 변형계의 에너지가 되뇌 피질, 이성의 언어로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그 순간에서 이동, 에너지의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정에 휩싸인 감정과 본능의 중추인 뇌의 에너지가 이성의 뇌로 이동하는 건 소리 내서 마음속으로 스탑. 이게 중요합니다. 소리 내서 스탑. 첫 번째 스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순식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확 몰려오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안 쉽니다. 숨을 안 쉬어요. 대부분의 사람, 그 편두통에 있는 분들이 명상을 하시면 제일 먼저 뭐를 보고 하냐면요. 명상을 하면서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떠올랐을 때 제가 숨을 안 쉬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편두통을 호소하는 분이셨거든요. 아주 호흡을 최소화하면서 그 생각에 몰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분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이산화탄소, 유해한 걸 가득 차 있고 유해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숨을 안 쉬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 번째가 마시고 내쉬어줘야 됩니다. 그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숨 쉰다. 숨 쉽니다. 숨을 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확 다가왔을 때 갑자기 손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심장이 부득부득부득 막 발발발발 떨리고 발도 떨리고 이렇게 뒷목이 땡기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하고 몸에서 이렇게 어떤 감각들이 느껴집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머리가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무거워지고 갑자기 심장이 떨리고 손이 발발 떨릴 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몸을 흐르고 있는 감정입니다, 지금. 그때 숨 쉬고 지금 내 손이 벌벌 떨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뒷목이 무거워져 있구나.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30초 이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탑하고 숨 쉬고 벌벌 떨리는 손과 함께 있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손이 떨리고 있어. 자, 여러분, 손이 떨리고 있어. 지금 머리로 가득 찼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현재 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또 전환됩니다. 몸으로. 지금 여기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편한 감정이 맞닥뜨려서 제일 처음에 속으로 스탑. 스탑. 다 같이 스탑. 마음속으로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 이동이 이성의 뇌로 이동을 하고 두 번째는 내쉬어요. 그것을 내보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덜덜 떨리는 내 손과 가슴을 느껴보고 잠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몇 초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스탑, 숨, 알입니다. 스탑, 숨 쉬고 알아차림하고 몸을 알아차리셔요. 우리 몸이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물러나서 성찰하죠. 내가 왜 저 사람과 만나면 항상 내가 이렇게 욱하고 올라와서 가슴이 무거운 걸까? 이건 나한테 뭐가 있는 걸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기대가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알아차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반응을 다른 식으로 하게 됩니다. 왜? 문제는 내 안에 있었거든요. 내가 또 쓸모없는 기대를 또 하고 있구나.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반응. 자, 감정을 다스리는 스탑 숨 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스탑 숨 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참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 이거 진짜 몸 상태도 안 좋아져요. 그 다음 안 좋은 방법은 같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터트리는 거예요. 그 즉시 터트리는 거. 쥐레가 하나 터지는 것이죠,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을 다스리는 스탑 수말은 제가 아까 몸을 알아차려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손이 벌벌 떨리고 있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있고 뒷목이 무거워요. 이것은 내 몸에 흐르는 감각, 감정과 접촉하는 겁니다. 이거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몸에 이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이걸 느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감정을 허용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아까 제가 마음 챙김은 내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하되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 내 몸을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감정의 유효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다 생각이 들어 보이지만 완전히 이제 큰 불이 나는 거예요. 감정을 접촉하라. 내 몸을 접촉하라.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 내가 이런 감정이 난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저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욕구가 있구나.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이거를 알아야지 제가 감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도 그래왔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걸까? 그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효과가 없잖아. 나만 화가 나고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나와 상대에게 해로운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멈추지 않고 말했다가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수습하면서 보낸 적이 있으시죠? 참았을 걸, 아 그때 참을 걸, 이런 것들 못 참아가지고 평생을 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나와 상대에게 해로운 걸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한 게 다가왔을 때, 아, 마음속으로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스탑, 스탑. 두 번째, 숨 쉬고 내 몸을 알아차리세요. 내 몸을 알아차리세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반응하기보다가 잠깐 물러나서 성찰해보는 것이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건 효과가 없어. 이 식의 반응보다 다른 식으로 반응하자. 조금 더 심플하고 담백해지는 거죠. 이게 스탑 수말입니다. 자, 이거는 로저스라고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 대가입니다. 상담 심리의 대가. 신기한 역설은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한다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 자신을 더 과대평가하고 내 자신을 더 과소평가하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난 진짜 불쌍해. 아우 불쌍한 나. 난 잘났어.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간극장에서 휠체어 댄스를 하시는 분이 김영우 씨던가 그 분 이야기를 봤는데 전 그분의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20대 때 미국에 유학 갔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반신 마비가 되셔서 그 후로 3년 동안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대체학을 다해서 이 장남을 걸어보게 하려고 부모님이 그렇게 애를 쓰셨던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신경이 이미 죽어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휠체어 댄스를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3년째 되는 날 어느 날 문득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난 걸을 수 없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리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삶이 정말 시작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감추느라고 에너지와 인생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못하면 못한다 하고 알면은 안다고 하고 그게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과 자부심 때문에 어려운 건가 봐요. 있는 그대로 나를 그래 나는 이건 좀 못해. 저 주차하다가 그러거든요. 주차를 좀 못해요 제가. 그랬더니 옆집 그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주차 더럽게 못하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잖아요. 제가 정말 그래요? 더럽게 못해요. 그랬더니 가면 못하니 제가 해줄게요. 그거 딱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싸워봤자 제가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연습입니다. 명상은. 내가 이럴 때 이렇구나. 나는 이럴 때 이렇구나. 그때 우리의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성찰하는 대화예요.
아까 제가 이제 스탑 수말하고 성찰해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내 입장도 알 수 있지만 상대 입장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최근 자녀 또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혹시 있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상황을 다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가 사건 내용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이 느껴졌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싶었습니까? 뭐 좋은 부모, 아니면 괜찮은 사람, 뭐 유능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의 사건 속에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사내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때 파출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분명히 걔는 친구하고 도서관에 간다고 나가는 아이가 세상에 그 친구들 7-8명이 모아서 집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할머니가 신고를 하신 거예요.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술 마신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더 무서운 것 같아. 그 친구 집에 그 친구가 우리 집 가자 그랬나 봐요. 영화 보다가 또 그 충동들이 또 남자아이들이 그런가 봐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몰래 또 집에 있는 술을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걔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엄마가 너희들은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파출소에 제가 가게 됐어요. 저희 남편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감정. 너무 무서웠어요. 저 파출소 간다는 게 이 새벽에 우리 아들이 세상에 배신감. 엄청 배신감. 엄청 들더라고요. 세상에 도서관 간다는 놈이 돈을 이만 타고 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또 걔는 또 얼마나 또 놀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기의 또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거든요. 무리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얘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였구는 한 대 정말 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쟤는 또 얼마나 마음이 또 그렇겠냐 싶어서 또 이렇게 해야 또 교양 있는 부모로 보이겠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제 마음에 또 이렇게 해야 또 괜찮은 부모로 보이겠 싶어서 이따 얘기하자. 일단 쉬어라. 이제 그랬어요. 속속들이 부모님들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 부모님이 엄마가 오자마자 한 애한테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얼어붙었어요. 그 경찰서도 그냥 훈방 조치인데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 처리하느라 다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다 얼어붙었어요. 그 부인께서는 화가 났고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옷을 너무 잘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화장까지 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또또또 어서 쫙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했네요. 이렇게 딱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좀 약간 놀랄만 하지요. 자, 근데 성찰한 대화는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녀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전체 앞에서 그렇게 당하는 느낌은 어땠을까요? 자녀는 어떻게 비춰주고 싶었을까요? 죄송해요. 저 이런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했을 텐데 이렇게 대응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찰한 대화는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미 충분히 벌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한 발짝 물러설 수가 있는 것이죠. 성찰한 대화는 내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이래서 이랬겠다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부모와 자기 돌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2부에서 자녀를 대할 때요,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공감하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좀 참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봐주라는 겁니까? 내가 진짜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부모가
내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으면 아이한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건 눈에 보이는 위선으로 딱 보여집니다. 부모는 내 자신부터, 나부터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 진짜 행복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트라우마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연이 주는 고통보다 사람이 주는 고통이 더 크다. 우리가 트라우마로 이제 자연재해로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막상 트라우마는 1차 고통보다 2차 고통.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타인이 주는 고통보다 내가 나한테 주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을 때 내 속에서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되죠. 내가 진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자신의 목소리가 나를 계속 비판하거든요. 자기 돌보지 않아요. 나를 계속 비판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어떨 때 칭찬받고 인정받았냐면 잘했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았죠. 못했을 때 혼났죠. 되게 그렇게 키워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마구 혼내요. 너 왜 그래? 못했네. 칭찬을 안 받으면 내가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것처럼 혼자서 막 자기를 괴롭혀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주는 고통이 더 큽니다. 자기 돌봄은 뭐냐면 내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봐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처 입은 아이를 돌보듯 자기를 친절하게 돌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절친이 상처 입고 아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야, 힘내. 괜찮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기가 엎어졌을 때 아이고 괜찮아 힘내 호호해주고 땅을 때리고 떼찌떼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누가 가장 나를 괴롭힙니까? 내 자신이. 아,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난 진짜 왜 이럴까? 남한테는 갖은 친절한 말로써 돌보면서 정작 자기한테는 너무 냉정해요. 자기한테 따뜻해라.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격려해줘라. 이 험한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나 다음을 찾아야 나 다음이 보인다. 내가 나를 돌봐야 진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을 배웁니다. 행복은 척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나를 돌볼 때 아이가 아, 저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거구나.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아이였을 때 받지 못한 격려, 지금 나에게 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명상은 있는 그대로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아, 나 이럴 때 힘들 수 있지. 좀 부족할 수 있지. 다시 하면 되지. 나 이대로 충분해. 나 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렇게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자기 돌봄. 최고의 마음 교육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그래 지금 부족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 노력해보자. 자기 자신에게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흠집을 너무나 많이 내요. 최고 명상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람만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한테 한 것을 타인한테 똑같이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챙김하는 건강한 부모는요. 아까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내 자신을 먼저 그래 내가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어.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하고 있지. 난 노력하고 있어. 자녀 역시 지금 오늘은 조금 실수했지만 나와 함께 성장할 거야.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연습.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도 자꾸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돌보는 건강한 부모는 애쓰지 않아도 행동으로서 이미 아 저렇게 하는 게 행복인 삶이구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반복 연습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아까 심호흡 3번 마시고 내쉬면서 중심으로 항상 그 연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이치는 단바에 깨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버릇은 단번에 가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수십 년 된 버릇이 어떻게 단번에 가십니까? 내가 자책할 때 알아차리고 내가 또 나를 자책하고 있구나. 아니야, 됐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반복 또 반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자신에게, 자녀에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아니에요. 이건 개념이에요.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오지 않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현재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여기가 켜켜이 쌓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